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오해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이번 분석 보고서의 한 줄 요약,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레거시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8인치 파운드리 회사라는 그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이 과연 맞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데이터로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매긴 점수가 10점 만점에 무려 8.5점입니다. 평가 등급은 강력 매수고요. 이 정도 점수면 정말 대단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남긴 흔적들, 그러니까 차트나 수급 데이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11만 원을 넘겼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아서 지금 9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걸 위험 신호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졌던 주가를 좀 식혀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과열 신호인 RSI 지표가 충분히 내려온 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할 때 이 녹색선, 바로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역대 최고치를 향해서 그냥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려 32.84%까지요. 잠깐만요, 애널리스트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보통 주가 떨어지면 다들 무서워서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은 반대로 더 샀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무슨 신호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데이터가 뭘 말해주냐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스마트머니는 지금의 하락을 이제 끝났구나 하는 위험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싸게 살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으니 이제는 차의 보닛을 열고 엔진을 직접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DB 하이텍이라는 기업 자체의 체력, 즉 펀더멘탈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경쟁사랑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 요즘 AI 붐으로 핫한 SK 하이닉스, PBR이 무려 8.85배입니다. 그런데 DB하이텍은 얼마죠? 고작 1.97배에 불과해요. AI 시대에 전력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핵심 역할을 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님, 방금 말씀하신 PBR이라는 게 시청자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PBR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정리해서 팔면 주주들한테 1주당 1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다? 그럼 PBR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가질수록 그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저평가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이 회사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자가 뭐죠? 성을 지키는 연못이잖아요. DB하이텍의 해자는 바로 20년 넘게 쌓아온 BCDMOS라는 특별한 공정 기술이에요. 이건 그냥 막 찍어내는 반도체랑 달라서 한번 고객사가 이걸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걸로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바로 이 높은 전환 비용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성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살짝 미래를 엿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최첨단 AI 예측 모델은 DB하이텍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게 바로 GRU라는 AI 모델이 예측한 결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만 7천 원에서 많게는 10만 9천 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측하고 있네요. 근데 GRU 모델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인가요? 하하, 이건 아주 똑똑한 기상청 예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보관이 과거의 수많은 날씨의 데이터를 구름의 양이나 바람 방향 같은 걸 학습해서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하고 예측하잖아요. GRU 모델도 똑같아요. 과거의 주가 움직임, 거래량 같은 패턴을 싹 다 학습해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하고 예측해 주는 거죠. 하지만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만 해도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분석이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지금 1,440원대에 달아나니 높은 환율, 사실 수출 기업인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버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기조가 확 바뀌어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 경제에 갑작스런 충격이 온다면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악마의 변호인이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국 업체들이 작정하고 치킨 게임, 그러니까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리스크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DB하이텍이 이미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중국이 막 찍어내는 저가형 시장에서 벗어나서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국 시장과는 디커플링, 즉 분리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그걸 막아낼 방패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 점검까지 마쳤으니 다시 기회의 영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기관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독 막대가 두껍게 튀어나온 구간이 있죠. 92,300원에서 96,000원 사이, 이 구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던, 말 그대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 줄여서 POC라고 부르는데요. 놀라운 건 현재 주가가 정확히 이 격전지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OC, 이 용어도 기억해둬야겠네요. 이것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OC는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모여있는 본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주가가 이 근처로 내려오면 손해보고 팔려는 사람보다 내 본전은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지선, 마치 콘크리트 바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플레이북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입 구간은 바로 이 POC 구간인 91,000원에서 93,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11만 원. 이걸 뚫어내면 2차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 돌파인 12만 5천 원까지 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 8만 4천 원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보고서는 75%의 확률로 강세 시나리오를 예상하는데요. 이건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면서 2차 목표가인 12만 5천 원을 향해 가는 그림입니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약 34% 정도 되고요. 반대로 25% 확률의 약세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가가 밀려서 손절가인 8만 4천 원을 터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실은 약 9%로 제한되죠. 자, 이걸 비교해보면 손익비가 나오는데 잃을 건 1인데 얻을 건 3.7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와, 오늘 데이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이 오히려 스마트머니의 전략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를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단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꽤나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